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3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가전너머 우주로 미 CES 영역 확장. 지난해 온라인으로만 열렸던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것은 디지털 경제가 강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오는 5일부터 4일간 펼쳐지는 첨단 기술의 축제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일상으로 들어온 로봇, 또 다른 세계로 등장한 메타버스, 우주선을 포함한 모빌리티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독일, 시민교육으로 사회통합, 극단치 닿는 한국에 꼭 필요. 매일경제신문의 신영기획에 응답한 오피니언 리더 20명은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었다.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의 잿더미를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세계 11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사상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한 첫 국가다. 그러나 커진 덩치에 비해 의식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공통된 평가였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결 능력과 민주적 사고방식, 시민의식의 부재로 우리 사회 전반에 극렬한 이념적 정치 투쟁이 만연하고 경제 불평등과 성별, 나이 등에서 비롯되는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드웨어는 선진국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중진국이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사고와 공존을 거부하는 후진적 행태를 보이는 한국 정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최대 걸림돌이다. 김준영 성균관대 이사장은 정치 후퇴가 한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 분열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정치가 협치를 통해 정치로 바뀌어야 초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서독인들은 대다수가 통일에 찬성했고 통일을 위한 경제적 고통을 기꺼이 분담했는데 이는 독일의 사회정치 교육 덕분이라며 우리도 민주주의의 가치, 정치 과정, 선거, 다원사회의 특징 등에 대한 교육과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지만 독일과 같은 선진 시민의 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강국, 핀란드처럼 규제 확 풀어기 업성장판 투자. 핀란드는 2010년 이후 한동안 경기 침체기를 겪었다. 연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핀란드 대표 기업 노키아가 경영난의 휴대전화 사업을 정리한 시기도 이때다. 핀란드 정부는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미래 산업 육성을 택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였다. 노키아가 쌓아온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북유럽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정부 규제도 발빠르게 풀었다. 민간기업의 의료정보 수집, 활용을 허용하는 바이오뱅크법을 제정하고 국민 건강 데이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도 만들었다. 기업들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했다. 화이자, 바이엘 등 세계적인 기업은 물론이고 관련 스타트업도 핀란드로 몰렸다. 그 결과 핀란드는 헬스케어 강국이자 스타트업 허브가 됐다. 핀란드 사례에서 보듯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협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 주도의 기업 정책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 DNA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경인선, 지하화, 외치자. 국토부, 곧장, 사업 검토, 착수.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 부산 등 주요 도심 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기획하고 본격 입법 논의를 시작한다. 지상 전철 노선을 지하화하고 해당 용지에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는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정부가 바로 이어받는 모양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 청년과 디지털 정부, 여야 대선 후보가 새해 초부터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30대의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표심이 대선 양방의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일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이들에게 익숙한 대체 불가 토큰을 활용해 선거자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식어가는 정권교체론, 정권 유지론과 최소 15%포인트 벌어져야 의미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달아올랐던 정권교체, 민심이 갈수록 식어가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을 훨씬 녹돌던 정권 심판론이 뚝뚝 떨어지면서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정권교체론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여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선에서도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권교체론 목소리는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맥파색 짙어진 연준, 3월 금리 인상설 솔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오래되고 교체되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FOMC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몫이 매년 교체된다. 지역 연은 총재 외에 연준 이사 교체에 따른 변수도 적지 않다. 연준 이사 3명에 새로 임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일메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트레이더들은 시간이 갈수록 첫 금리 인상이 3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본다. 3월 FOMC 회의에서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 비율은 53.8%를 기록해 1개월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 비율은 75.4%에서 43.5%로 감소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새해 박스피에 이어져도 실적 좋아지는 반차익 난다. 올해 국내 유가증권 시장은 2,800에서 3,4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힘입어 대세 상승장을 이어갔던 2020에서 2021년과 달리 새해에는 실적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과 종목을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반도체, 자동차와 2차전지를 꼽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자금줄 막히는 국내 원전 기술 고사위기, 1일 유럽연합이 원자력 발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킨 가운데 국내 원전 업계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정부가 벌이는 원전 사업에 원전 건물 건설을 위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섣부르게 발표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는 원전이 빠져 있어 이런 원전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유육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녹색 분류체계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이 포함됐다. 이는 원전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감이 조성됐음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내놓는 이유마저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한 만큼 한국의 결정이 섣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보복 소비 열풍에 수입차 한 시장서, 싱싱, 현대자동차, 기아를 제외했을 때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승자는 벤츠, BMW 등 수입차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 반도체 부족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은 일제히 감소했지만 수입차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지난해 한국 GM과 르노, 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중견 3사 판매량이 수입 업체에 뒤처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수입차 판매량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국내 기업들을 위협했다.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뒤따른 보복 소비, 수입차가 갖고 있는 넓은 라인업, 수입차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수입차 판매량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OTT 이용료 더 저렴하게 넷플, 디플 묶어 반값에 본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유명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절반 안팎의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일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최근 OTT 계정 공유를 비즈니스 모델로 한 스타트업이 잇따라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파티원 자동 매칭, 저렴한 결합 상품 제공 등 각기 차별화한 장점을 앱 서비스로 구현하며 OTT 구독 수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젊은 층 사이에서 OTT 계정을 공유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넷플릭스 등 OTT는 대부분 계정 한 개당 4명의 동시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지인들끼리 모여 파티를 구성한 뒤 이용료를 나눠내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잦다. 예컨대 넷플릭스의 요금은 월 17,000원이지만 4명이서 계정을 공유하면 월 4,25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을 찾기 쉽지 않고 이용 과정에서 한 명이 이탈하면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생긴다. 피클플러스는 현재 OTT 계정 공유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진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그레이테그는 2019년 4월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OTT 계정 공유 서비스로 활성 사용자 약 4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링키드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신생 플랫폼으로 다른 서비스에는 없는 보증금 개념을 도입해 파티 중도 이탈을 얻지 않은 게 특징이다. 이 밖에도 위즈니, 버치, 쉐어우플 등 다양한 업체가 OTT 계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목록에 없는 서비스라도 직접 파티를 만들어 공유하거나 넷플릭스 플러스 유튜브 등 저렴한 결합 상품을 제공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입 베어 물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식품, 외식업계가 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을 맞아 호랑이를 제품으로 형성화하거나 호랑이의 모습을 패키지에 담은 한정판 신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새해 특별한 맛과 경험을 누려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이라면 신제품을 통해 용맹한 호랑이 기운을 얻어보면 어떨까?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기관 12월 매수일 1위 반도체, 실적도 맑음. 최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대량 유입되며 국내 증시 주도주로 활약한 반도체 업종의 2021년 4분기 실적이 맑음으로 드러났다. 증권가에선 올해 1분기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은 후 수요 증대 효과가 기대돼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조선업 역대급 수주 덕에 주가 순항 예감. 지난해 조선업종 주가는 대규모 수주 선가 상승이라는 쌍끌이 호재에도 부진했지만 새해에는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21년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선가 상승도 호재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조선주들의 주가는 하락했다. 증권가에선 올해 조선업종 주가가 대체로 순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업은 대표적으로 주기를 타는 업종인데 지난해 업황 반전에 성공해 당분간은 방향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성과의 추가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아수당, 현금 뿌리는 지자체들. 경기도는 대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기본소득 실효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농촌 기본소득을 오는 3월께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농촌 기본소득은 연천군 청산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5년간 총 9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회적 실험이다. 재산과 직업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농민 한 명에게 제공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구별된다. 경남도와 경북도는 농민과 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경북도는 매년 1인당 상하반기 30만원씩 60만원, 경남도는 도내 등록된 농업 경영체 중 경영주에게 연간 30만원, 공동 경영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준다. 대구시는 다른 지역 학생이 대구로 전입하면 학기별로 20만원 총 80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 이후 울산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한 만 19에서 39세 근로자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울산페이를 지원한다. 울산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신입생 1명당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 기본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한 달째 지하철 시위. 대체 무슨 일이? 장애인들의 기본권 확보를 주장하는 지하철 기습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이 멈추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오죽하면 저러겠나라는 옹호와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집회 주최 측은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지하철 운행 차질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은 크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권 미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등 4개 법안이다. 이중저상버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동편의 증진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장에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나머지 3개 법안의 통과를 추정하는 한편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령 안착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3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